자, 오늘 같이 볼 명식 김효년 정묘월 을사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여기는 2020년 3월 23일 월요일에 생기는 사주 명식입니다. 일간은 을목이고요. 태어난 월령은 묘월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대립목이라고 했을 때 큰 나무로 본다라고 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회목이라든가 회초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동양지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을목 같은 경우는 예쁜 꽃을 피우는 용도로서 쓴다. 그래서 목화통명이 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화통명.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수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 물과 불의 어떤 조화가 필요한데 여기서 화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병화라든가 정화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개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을 뜻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병화, 개수로서 을목은 조화를 맞추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조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묘월 같은 경우에는 조후의 개념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병화 아니고 정화로도 충분하지만 예를 들어서 조후의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병화가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조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뭐 일단 공력, 정화의 공력보다는 병화의 공력, 그 다음에 임수보다는 개수의 공력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을목이 묘월에 태어났죠. 그래서 어느 때이건 간에 추나추동을 막느라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라고 하는 것과 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조화를 맞추게 되는데 묘월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꽃나무하고 같은 거에서 봄의 꽃나무는 지금과 같은 것이죠. 뭐 벚꽃이 됐든 진달래가 됐든 개나리가 됐든 여러 가지 매화꽃도 있겠네요, 그죠? 목련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새싹을 띄우고 꽃을 피우려고 하는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생명력 같은 것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을목이 묘월에 태어나서 묘목까지 같이 봤을 때는 을목이 굉장히 많이 피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저기 강화도 같은 데 가면 고려산이라고 있는데 그곳이 그때 진달래가 피게 되면 산 전체가 아주 아름다운 절경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묘목이 없었을 때는 한 송이의 화초가 묘월의 생명력이 왕하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묘가 하나 더 있게 되면 그 같은 큰 산에 어떻게 난초라든가 이런 것이 군락을 이뤄서 이렇게 크게 자란다라고 보셔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묘월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지만 따뜻함을 얻어서 꽃을 활짝 피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을목의 뿌리가 마르지 않고 활짝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이 을목이 묘월에 태어나서 일지의 사화를 받죠. 그러면 일지에서 화를 받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목화통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사에 뿌리를 둔 정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왕한 을목의 기운을 이렇게 화로서 수기 유행시켜주는 아주 좋은 사화하고 정화를 받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토가 있다 하더라도 정화가 생조해 주기 때문에 목생화 화생토에서 스스로 어떻게 돼요? 구애되지 않고 순환상생되는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자, 이 3주까지만 봤을 때는 뭐예요?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연지의 자수라고 하는 물이 있었고요. 축토라고 하는 습토가 있기 때문에 을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근데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수기가 없기 때문에 봄의 따뜻한 햇볕 자체는 화창하게 되어 있지만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비가 장시간 오지 않아서 뿌리가 말라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을목이 줄기도 허해질 것이고요. 꽃을 피웠다 하더라도 금방 시들고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생시에서 반드시 수를 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주가 수를 본다고 해서 이모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모시가 된다라고 하면 지지로 수기운이 하나도 없죠. 금기운도 하나도 없는 중에 수만 이렇게 있게 되면은
봄에 가뭄이 들었는데 비가 오기는 와요. 내지는 물을 갖다가 지하수를 퍼서 물을 공급하긴 하는데 물이 양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이 양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뭐 한 100평 정도는 뭐 촉촉하게 하는데 나머지 수만 평은 바짝바짝 말라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지지로 금 같은데 뿌리가 좀 있었다라고 하면 그나마 괜찮은 생시가 될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임수 자체가 뿌리가 없으니까 물은 있는데 형상만 있는 것이고 비가 오더라도 잠깐 내리다 말았기 때문에 충분한 봄 가뭄을 해결하지 못한 그러한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주는 이모시가 됐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개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미시도 마찬가지로 이 개수가 있긴 하지만은 뭐예요? 역시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죠. 형상은 있지만 내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뭐예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마치 잠깐 비가 내리다가 금방 말라버린 그러한 형상. 일단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고요. 울로에서 대운에서 특히 금수운을 만나게 되면 그래도 중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씨앗은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무인시가 됐다, 이거 봄에 가뭄이 심하게 들어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또 병술시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사주가 병술시가 됐을 때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본 게, 경금과 수가 있기 때문에 금이 수가 있으면 금이 을목을 상해하지 않고 수를 생조해 주고, 축토도 있기 때문에 그나마 수기운이 없지 않기 때문에 병술이 와도 나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면 좀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똑같이 이 사주가 병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주가 봄에 완전히 가뭄으로 바싹바싹 논밭이 말라버리고요. 논밭에 심어져 있는 곡식이라든가 이런 채소라든가 화초가 다 말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 대고 신사시도 결코 좋지 않은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생시로 봤을 때 정해시여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가장 큰 단점 뭐예요? 사해상충이 된다라고 하면 뭐 사화도 깨질 수 있겠지만 이 해수까지도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좀 위험 부담이 있죠. 특히나 일지궁, 시지궁은 내 배우자궁과 자식궁이기 때문에 이 일시로 사해충되는 것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생시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좋은 이상적인 생시 뭐예요? 병자시로 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생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자수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부족하긴 해요. 하지만 묘월에 일간이 왕하고 병정화가 투출되어 있어 화국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뭐예요? 넓은 들판에 아름다운 꽃들이 확 피어 있는데, 지금 요 원국 자체에서는 뭐예요? 수기가 조금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화는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발복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으면 목과 통명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도 좀 총명하고요, 두뇌도 좋고 뭐 잘생겼겠죠.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언변도 좋고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재성도 자체도 재성이 좀 약할 것 같지만 이 재성이 약한 재성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의 뿌리를 두기 때문에 편재 재성도 용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 뭐예요? 사업가입니다. 사업가. 그래서 좀 나름대로 큰 뭐 대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기업체 대표이사로서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되게 보면 수완이라든가 능력 자체가 일간도 왕하고 상간 식상도 왕하기 때문에 좋겠고요. 크게 발전했을 때 갑자, 개해, 그 다음에 신유경술대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뭐 물론 이제 정묘대운 이제 10대운이기 때문에 바로 정묘대운이라는 건 없겠고, 병인대운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병인대운도 나쁘지 않은 대운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세는 뭐냐면 임술대운 요 정도만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술토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역시나 임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또한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사주들이 크게 초년부터 뭐 나이 들도록 크게 구애되지 않고 평탄하게 오히려 부와 귀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명식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 명리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되네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